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막 전해진 70 부동산 대책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또 한 번의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 청약제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공급 확대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 7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 시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스캔들, 새빨간 스캔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시장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세로 개장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코스피는 아침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7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 미국의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6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에 따른 이제 경제 봉쇄 우려감 때문에 이제 미국 다우가 빠진 그런 역할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경제 봉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언택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다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조금 일반 코스피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장에서 개인이 한 6천억 정도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원체 풍부한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도 46조 6천억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이제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장세에서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그런 이제 매매 공방 때문에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서도 이제 될성 부른 나무들은 이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일단 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방금 막 하락세를 또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닥도 일단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주 관련주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적게 이제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부장 관련된 얘기들이 어저께 좀 나왔었고요. 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래서 이제 발표회를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은 지수가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방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일단 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조정을 보일 때 조금씩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저가 매수를 해보시라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빨간 이슈들 5가지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뉴스들 가져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박원순 시장의 비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수소 관련 내용인데요. 글로벌 수소 경제 대도약의 시작, 국내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또 광풍 부는 우선주, 정부 규제에 제동 걸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야기 먼저 드리기 전에 일단 수소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유럽연합이 EU 수소 전략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0억 유로 규모로 EU 수소 경제 시장을 2030년까지 수소 연합을 창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도 이에 뒤지지 않고 현대차 또 한 번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어제도 참 우선주들 잘 갔는데요. 이렇게 재점화가 되는 우선주들, 과연 정부의 규제가 이제는 제동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이런 우선주들이 재돌풍을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12월부터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와 50%가 넘게 차이가 날 경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3거래일 동안 단기가 매매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역시도 전문가님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과연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즘 빅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왜 이렇게 종목들이 좋은지 이러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최근 증시에서는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 바로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이 4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2조 등 올 초 증가 톱 10에는 이 4가지 섹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가는 이유를 본다면 기술 혁신, 역량이 뒷받침되어서 실적도 같이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간판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역시도 이 대세를 따르면서 2분기에는 화학과 제약 지분을 더욱 늘렸습니다. 자, 빅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 소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 요동이 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테마주들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따라서 현재 사회적으로는 충격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요. 패닉에 빠져 있는데요. 관련 서울시장의 관련주들은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백에 대한 반사 수혜로 좀 봐야 될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관련주들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사업은 장중에 상한가를 돌파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 테마주인 안랩선이도 급등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빈 공석이 된 서울시장의 이 자리는 앞으로 서정엽 서울시 시장의 권한 대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지 기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부진으로 인해서 예상됐던 상장사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냈는데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샘 역시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2%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빌리자면 전대미움내 코로나19 사태로 상장사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움츠러든 탓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기업 탐방이 어려워진 점도 그 이유의 하나로 뽑았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잇따라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조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받아주시죠.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이 BBIG라 불리는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을 말하는데요. 종원님, 그리고 이 BBIG, 비빅이라고 읽어야 될지 여기에 또 빅이라고.
삑이라고 삑 네. 업종에 또 삑7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나요, 전문가님? 뭐 보통 빅7 얘기하면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알테오젠, 네. LG화학, 뭐 삼성 SDI,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NC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마가라는 이제 네 가지 종목입니다. 뭐 미국 같은 뭐 마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뭐 100 마가의 이제 시가총액은 한 5조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조 달러면 될 만큼 이제 전체 뭐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의 한 45%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회사들도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미국 이제 마가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전부 다 이제 인터넷 관련 그 플랫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도 뭐 이런 영향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시작이 된 4차 산업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 업종으로 조금 관심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거고요. 특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대 시중은행이라고 그러죠. 뭐 KB, 신한, 하나, 우리 뭐 이렇게 4개 4대 시중은행의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일단 뭐 이런 이제 빅 관련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더 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업종도 좀 바뀌어서 뭐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뭐 얘기했었던 이제 빅7 관련 쪽으로는 이제 계속 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은 충분히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지금 계속 사상 이제 최고치의 이제 주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다양한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런 뭐 향후 수익은 뭐 추가적으로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IPO 이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런 IPO 이슈까지 받는다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테니까요. 이런 플랫폼 관련 쪽으로는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삑 관련주들, 삑7 종목들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요즘은 뭐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러한 종목들 더 갈 수 있다,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수소 관련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육성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EU에서 이러한 대책을 말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잘 가는데요. 요즘 뭐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떤 거 좀 짚어보면 맞습니다.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수소차 같은 경우 뭐 어떻게 EU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지금 현재 그 EU에서 지금 그 수소차 관련된 수소 경제죠. 정확히는 수소 네. 경제 관련된 투자가 1년에 한 2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향후 10년 내에 그거를 1,700억 유로로 이제 늘리겠다. 1,700억 유로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소 관련 이제 그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 키우는 거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수소차 관련 부분, 그러니까 운송 관련 부분이 좀 크게 좀 얘기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그 운송 관련돼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뭐 그 버스나 트럭, 그다음에 철도, 선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 그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제 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출력이 강한 이제 수소 관련 그런 이제 운송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투자액도 상당히 커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제 수소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테마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러니까 수소 트럭에 대한 이제 상용화를 마쳤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위스에 이제 열대를 이제 수출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대차 관련 쪽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뭐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일단 부품주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까는 것 쪽으로 해서 관심이 돼 있는 게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거 보시면 좀 관심이 있고요. 지금 뭐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수소 충전소의 한 4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제 그 확충을 할 때 가장 좀 큰 수혜주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옆으로 조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수소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퓨어셀에 대한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봐주실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관심을 보고 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해서 부품주를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이렇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우선주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주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선주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이 뭐 콧방귀라도 끼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단 이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는 하시기는 조금 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건 뭐 별도의 시장이다라고 해서 신경 안 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완전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이제 투자자 이제 그 보호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가면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장할 때나 이제 퇴출할 때 이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100만 주 이상,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이제 5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우선주를 상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수가 20만 주,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20억 미만인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이제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퇴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삼성 그중에 우선주가 이제 총 120개 정도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9개 정도가 지금 해당 사항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하실 때 좀 더 투자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우선주보다는 이제 본주, 그러니까 보통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체크해보셨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 호조를 보인 만큼 이 반도체 시장 동향 점검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일단 시장은 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언택트 쪽은 계속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시장의 또 하나의 축인 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반도체 쪽과 연결시키면서 움직여야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발표 잘해놓고 삼성전자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시장 동향과 관련된 주된 반도체들의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가장 반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거는 가격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삼성전자 실적이나 반도체 동향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물론 가격이다 보니까 후행적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동향들, 추세 흐름들은 확인해 보셔야겠죠. 대표적으로 D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 PC용 쪽을 보게 되면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향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가 됐다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6월 달 이후부터는 약간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죠. 이에 따른 부담감이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는 선전했는데 3분기 때는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눈높이보다 좀 떨어질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일단 좀 지배적인 분위기고요.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뭐 특정 품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하향세죠. 이런 어떤 부담감들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하지만 그냥 스팟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현물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즉 대량 거래처로 한꺼번에 넘어가는 구매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현물 가격 쪽이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관점들이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또 반도체 수출 금액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 쪽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점대를 확인하고 이제 올해 초부터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그나마 선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방향성이 왔다 갔다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수출에 대한 강한 기대가 나오기가 조금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작년 동기 대비한 금액들이 일단 확인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들이 좀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야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자신감도 보일 텐데 아직은 오리무중이다라는 쪽도 수출 쪽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쪽에 좀 품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전반적으로는 7% 가까이 늘었다가 6월달에는 거의 뭐 정체다라는 쪽의 수출 정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D램 재고도 좀 소진돼서 일단 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이 8.8% 감소하는 모습들이 6월달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역기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6월달이 연중 두 번째로 높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좀 부진한 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되면은 7월달부터 8월달 연결되는 흐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MCP라고 하는 부분들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 드램 쪽이 또 대세입니다. 그쪽과 낸드가 복합된 제품인데 5월달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6월달이 또 정체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수요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정체된 이후에 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에 따라서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게 SSD라고 하는 쪽의 저장 장치 쪽은 상당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HDD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시장의 주도였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빠르게 SSD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나오는 수치를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품목들이 이쪽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6월 누적 같은 경우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서버 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PC 쪽 관련돼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쪽에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늘리고 있다는 쪽에서 SSD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하반기 콘솔 게임 같은 경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죠. 이쪽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도 같이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SSD 혼자만 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확 키우기는 힘들죠.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아직 동향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반도체 장비 수입 같은 경우는 9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장비나 관련된 쪽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메모리 관련된 쪽은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쪽의 동향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쪽에서 반도체 전체 매출 비중이 한 36%, 좀 생각보다 큰 비중이죠. 거기다가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12%다 보니까 지금 현재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다라고 하게 되면 열심히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반도체 2030 전략과 함께 올해도 9조 원대가 넘는 투자를 평택 공장에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일단 어떤 나노 제품과 관련된 공정을 좀 더 미세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EUV입니다.
그래서 극자외선 전용 라인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EUV가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대세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섹터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오는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된 초점은 메모리 쪽은 일단 할 만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쪽을 계속 키워야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점점 더 시장에서 변화가 되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고 2분기도 거의 이런 기조가 이어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부분 쪽에서 첫 25%를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G 자율주행차 이쪽에서 계속 성장세는 구가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와 함께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생산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동향들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일단 확인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3분기와 관련해서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강한 변화가 좀 아직까지는 좀 정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모바일 쪽에 관련된 회복세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서 특히 반도체 쪽과 함께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회복이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 부분이 살아남과 함께 또 모바일 디램과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를 확인하겠다는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쪽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또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 이쪽은 계속 시장에서는 핵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살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바로 관심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UV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특히 FST라는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SNS텍 그리고 또 ENF 테크놀로지 관련된 화학 쪽 이쪽이 또 EUV와 관련된 쪽의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실적도 좋아졌던 상황들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단기적으로 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한 4만 원대 근처까지 한번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져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또 어떤 투자 주위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3만 원대 밑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1차로 4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 오션브리지라는 회사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팹 관련된 장비 쪽에 주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료, 장비 모두 다 갖추고 있죠. 그런 쪽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시총이 2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뭐 2만 원대 초반이나 흔들릴 때마다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1차로 2만 5천 원대,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중심적인 반도체 관련된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삼성전자 실적들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좀 확인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살펴볼 쪽은 EUV 관련된 쪽의 섹터라든가 소부장 관련된 섹터는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반도체 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드림텍입니다. 오늘 이 종목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테크윙은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웃돈 가운데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오늘 일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위의 SCI 평가 정보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 다시 부각되면서 10%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신호펙스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필터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프론텍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위의 안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면서 오늘 일장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아이서포트, 4위는 써니전자, 3위는 RF텍, 2위는 네이버, 1위는 시즌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금요일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쓰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알서포트가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에 주로 사용이 되는 원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더 갈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계속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의견은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9,570원의 추매 완료, 이제 올라가 보자. 이 정도 눌림이야 이해할 수 있어. 바닥 확인되고 말아 올리면 풀 매수 들어간다. 이 아이는 기관이 들어와야 오릅니다. 그게 오늘은 아니니까 다른 데서 일들 보셔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 보시면 9,570원에 추매를 완료했다. 이제 올라가 보자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이제 스탑을 들었으니까 이제 올리긴 좀 힘들까요? 네, 사실 그런 매매는 좀 위험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2차 감염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 종목들, 특히 알서포트 같은 원격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다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알서포트는 이제 앞으로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나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과매수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눌릴 때는 사실 뭐 단기 이 정도의 눌림폭보다는 크게 한번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매수해서 갖고 계신 분들,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부터 해서 아직은 이제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추가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갔을 때,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빠르게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크게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이 아이는 기관이 들어와야 오릅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니까 다른 데서 일들 봐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나요? 기관이 들어와야 되나요? 일단 지금 이 기업은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라고 일단 말씀하셔서 제가 네. 이제 이거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겹쳐서 지수의 흐름하고 기관 쪽의 수급하고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의 이제 파란색 수급이죠. 네. 이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테마적인 요소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메인 수급 주체가 기관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기관들의 수급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올렸다가 또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잠정적인 어떤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신 분은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시세를 냈다면 오늘은 이제 기관 쪽이 빠진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이때 역시 정리하는 의견으로도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이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 또 전문가님이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또 마침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 수급 상황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소포트 살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써니전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이 정치인 테마주들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과거 안철수 전 대표와 업무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써니전자 소속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안철수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볼 때는 써니전자는 개인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안타깝게도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연 오늘 얼마까지 갈까요? 시가까지는 갈까요? 시원하게 4,000원 좀 뚫어보자. 왜 이렇게 힘이 없니? 갈 종목이었으면 벌써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갔을 듯 큰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과연 오늘은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가까지 갈까요? 일단 지금 오늘 시초가가 좀 크게 떴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이 올라갔을 거라면 이미 올라갔을 거다. 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가격 조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좀 드리는데 왜냐하면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사실 이제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이 또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투기적인 매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써니전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는데 물려 있으신 분들은 오늘장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갈 종목이었으면 벌써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을 거다.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오세훈 테마주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뭐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써니전자라든지 개별 종목들마다 좀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써니전자는 과거에 안철수 씨의 테마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해왔던 네.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런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했던 기업들이 또 다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써니전자는 대장주의 역할을 또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올라갔을 거라면 오늘 바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역시는 아직 올라갈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물려 계신 분들만 잘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3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RF텍입니다.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신규로 추진 중인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인데요. RF텍 지난달에 독자적인 보툴리눔 균을 확보하면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균주 출처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호재가 작용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사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서 네. 저는 현재 일단 제 의견은요. 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잔량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다. 이거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하나? 9,800원에 300주 물린 거 오늘 드디어 탈출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 심했네. 휴. 갑자기 매도 물량 많아져서 공포에 파르는데 역시 돈은 다른 사람들만 버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탈출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또 감정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상한가 잔량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다. 이거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하나?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 RF텍이 네. 시초가에 이제 올려놓고 나서 한번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은 상한가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셨던 분은 아마도 이제 잔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한가의 마감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만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탑 이유를 들었던 건 이번 RF텍의 이슈 분명히 좋은 이슈긴 해요. 지금 이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이톡스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RF텍이 오히려 또 수혜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근데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분명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또 분명히 흔들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한가는 아마 오늘 마감이 된다면 오늘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월요일장에서 올라갔을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9,800원에 300주 물린 거 오늘 드디어 탈출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은 참 심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잘 탈출한 거겠죠, 이분은? 네, 잘 탈출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에 물리셨던 것 같은데 네. 9,800원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잘 탈출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가격에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남겠지만 항상 주식 투자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미 팔았다면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또 새로운 종목 그리고 좋은 종목을 한번 매매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련을 갖지 마시라.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익을 실현하셨으니까 미련 갖지 마시고 잘 탈출하셨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의 2위는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 장중 30만 원 돌파를 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시총 50조 원을 기록을 한 건데요. 네이버는 더 가겠죠? 갈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가 여기서 스탑을 들면 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35만 원이라고 본다. 내 감을 믿고 100주 더 추가 매수 고고. 평달 30만 8,500원. 구조대 금방 오겠죠. 주식 6년 차 처음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 봅니다. 29만 5천 원이겠죠. 네, 매수 잘한 거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게시글부터 볼게요. 오늘 종가 35만 원이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35만 원은 좀 힘들겠죠, 전문가님? 불가능하죠. 네, 지금 35만 원은 가격이 안 보여요. 네. 도대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트상에 보이지 않는 가격이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고의 의견을 들은 이유는요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지금 여기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사실 시장에서의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일 뿐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지나고 나면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이 고가권에서 물리신다면 향후에 5년 정도 안에는 이 가격이 다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31만 원 정도 가격대 이 부근에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 주가가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이 기업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31만 원부터는 분할로 정리를 해 나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해 나가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주식 6년 차인데 처음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 봅니다. 29만 5천 원에 매수 잘한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31만 원까지 전문가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달리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뭐 비행기 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겁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31만 원 정도부터는 이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를 뭐 10년 동안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31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시젠입니다. 시젠이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시젠은 여기서 더 갈까요? 스탑일까요? 네, 사실 머릿속으로는 네. 이 기업은 진짜 더 갈까 뭐 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5개월 동안 진짜 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잘 버텨온나 매우 칭찬해. 4개월 버티기 끝에 수익률 58%. 하지만 20만 원 와야 판다. 끝까지 안 놓아줄 거야. 목표가를 보니까 30만 원도 나오던데 지금 입성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게시글 보시면 4개월을 버틴 끝에 수익률이 58%. 너무 부럽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20만 원 와야 팔겠다라고 하셨거든요. 20만 원까지는 갈까요, 전문가님? 사실 여기서 가격을 논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거 스탑을 외치고 싶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네. 고라고. 그래서 제가 고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사실 시즌 같은 경우에 이미 투기적인 어떤 성향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주가가 좀 과다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거품인데 과연 언제 빠질까? 빠지기 전에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격을 이때 이제 잘 나오시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가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딱 정해놓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흔들린다 생각이 들면 그땐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이런 기업 가지고 이제 수익을 우리가 이제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계좌에 지금 수익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결국은 수익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났는데 나중에 결국은 손실로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중간에 흔들리면 분명히 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19만 원 넘어가게 된다. 그때는 역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빠르게 실현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19만 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에 코너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좀 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실적 공개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은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 테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스의 경우에 사실 반도체 쪽에서 앞에서도 설명이 드렸겠지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괜찮았죠.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테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에다 주력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 테스라는 기업 역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역시 아직까지는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6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요. 23,000원 정도 전후 이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올라왔을 때는 26,000원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의 경우에는요. 너무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22,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테스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 새빨간 스캔들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